이 영상은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Computation 교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강의입니다. 3강의 주제는 Context Free Grammar와 Pushdown Automa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ontext Free Grammar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 문법은 명사, 동사, 구와 절 등 사람의 언어를 분석할 때도 사용 가능한 개념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석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앞에 0의 개수와 1의 개수와 같은 B라는 랭귀지는 Regular Language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Regular Language보다 표현력이 높은 Context Free Grammar와 Context Free Language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집합 관계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Regular Language는 Context Free Language의 부분 집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egular Language인 랭귀지는 모두 Context Free Language입니다. 앞으로 Context Free Grammar는 CFG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CFG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0과 1, 특수기호 샵으로 구성된 G1이라는 CFG는 다음과 같이 3개의 교체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A는 0A1 또는 B로, B는 샵으로 교체됩니다. CFG에서 시작하는 기호는 항상 첫 번째 규칙의 왼쪽에 있는 심볼로 이를 star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start variable인 A로부터 교체 규칙을 적용하여 연속적인 시퀀스를 만드는 것을 derivation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 A를 0A1로 교체하고 이후 0A1의 A를 또다시 0A1로 교체하는 과정을 2번 더 반복합니다. 이후 A를 B로 바꾸고 B를 샵으로 바꾸면 000-111이라는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CFG가 생성하는 문자열들의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A의 앞뒤로 0과 1의 개수가 같도록 점점 생성이 되고 어느 순간 해당 A가 샵으로 바뀌면 000-111과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즉, 이 CFG가 생성하는 문자열은 0의 n승, 샵 1의 n승과 같은 형태이고 이를 LG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CFG가 생성하는 형태가 되는 문자열들을 모아놓은 랭귀지를 Context Free Language, 줄여서 CFL이라고 부릅니다. CFG는 다음과 같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G2라는 문법은 LG2의 영어 문장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옆에 derivation 예시를 보면 sentence에서 시작해서 각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구, 동사구 등으로 쪼개면서 A boy sees 라는 완성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derivation 과정은 다음과 같이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리를 parse tree라고 부릅니다. 이런 트리를 보면 어떤 규칙이 적용되어서 문자열이 생성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Pushdown Automata, 줄여서 PDA라고 하는 두 번째 기계를 알아봅시다. 이전에 배운 Finite Automata는 input string만 읽으면서 작동했지만 PDA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함께 읽으면서 작동합니다. 이름의 유래를 생각해보면 Finite Automata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개수가 유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길이가 무한한 스트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ushdown Automata는 푸시 다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택의 크기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길이가 무한한 스트링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의 n승, 1의 n승 꼴인 B를 recognize 하는 Pushdown Automata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FA와 비교해보면 화살표의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화살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Q1에서 Q2로 이동할 때 엡실론, 엡실론에서 달러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심볼은 Finite Automata에서 다루는 심볼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뒤쪽에 엡실론에서 달러로 가는 화살표는 스택에 달러를 푸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Q2의 화살표는 0을 읽으면 스택에 0을 푸시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0에서 엡실론으로 가는 화살표는 1을 읽으면 스택에서 0을 팝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살표는 스택에서 달러를 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W3는 0011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Q1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아무 심볼도 읽지 않고 엡실론 화살표를 따라 Q2 상태로 이동하면서 스택에 달러를 푸시합니다. 첫 번째 심볼인 0을 읽고 상태를 바꾸지 않고 스택에 0을 푸시합니다.
두 번째 심볼인 0을 읽고 이번에도 상태를 바꾸지 않고 스택에 0을 푸시합니다. 세 번째 심볼인 1을 읽으면 Q2에서 Q3 상태로 이동하면서 스택에서 0을 팝합니다. 네 번째 심볼인 1을 읽으면 상태를 바꾸지 않고 스택에서 0을 팝합니다. 이제 엡실론 화살표가 있으므로 이를 따라 이동하면서 스택에서 달러를 팝합니다. 더 이상 읽을 심볼이 없으므로 accept state인지를 확인합니다. Q4는 동그라미가 두 개인 accept state이므로 이 PDA는 W3를 accept합니다. 이전에 regular language이면 그를 recognize하는 finite automata가 존재했던 것처럼 어떤 language가 CFL이면 이를 recognize하는 PDA가 존재합니다. 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DA가 recognize하지 못하는 language를 알아봅시다. D라는 language는 단순히 WW 형태로 110, 110 같은 문자열이 두 번 나오는 구조인데 이런 language를 recognize하는 PDA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D는 context free language가 아닙니다. 어떤 language가 context free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regular language 때와 같이 context free에서 만족하는 펌핑 렘마를 사용하면 됩니다. context free language인 A에 속한 어떤 문자열 S를 구간 U, V, X, Y, Z의 5개로 나눠서 중간에 있는 V와 Y 구간을 변형시킨 문자열은 accept를 하게 된다는 성질입니다. context free language이면 펌핑 렘마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펌핑 렘마를 만족하지 않으면 CFL이 아니다 라는 명제를 통해서 context free language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